자, 제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작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릴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19 진해 청소년 전당 진로 토크 콘서트 언니와 함께 꿈을 진로를 설계하는 형 박해창입니다. 자, 저에게는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천천히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처음에 제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박해창. 아, 네, 맞습니다. 제 이름은 바로 해창입니다. 바다 해자에다가 드러날 창자를 써서 바다에 드러나다. 바다에 드러날 만큼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다처럼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열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학창시절에 저는 고집도 정말 세고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는 저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 때에도 제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했었는데요. 제가 유일하게 좋아했던 과목은 바로 수학이었습니다. 저는 수학 말고 다른 과목은 손도 대지 않았을 만큼 정말 수학만 좋아했었는데요. 정말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수학 과목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암기를 하기보단 이해할 수 있게 모든 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명확함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생물 과목을 가르쳐주던 선생님께서 단순 암기인 줄로만 알았던 생물 과목을 우리 몸에서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무나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암기 때문에 막막했던 제 속이 뻥 하고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학생들에게 속 시원히 사이다 같은 수업을 해줄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과계열 사범대학에 진학을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수능을 치고 성적을 받아보니 사범대학교에 진학하기에 제 성적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를 고려해서 진학할 수 있는 과를 찾다 보니 창원대학교 기계공학과, 동아대학교 생명과학과, 경상대학교 농업식물과학과 이렇게 세 가지 학교에 원서를 지원하였고 그중 첫 번째로 합격한 과인 창원대학교 기계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계공학과에 큰 흥미를 느끼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원하던 학과도 아니었고 단지 제 점수와 취업의 용이함만을 고려해서 선택한 학과였기 때문에 큰 목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제게 있어서 대학생활의 유일한 즐거움은 바로 동아리 활동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저는 과연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복서, 댄스,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겠지만 제가 선택했던 동아리는 바로 피닉스 응원단이었습니다. 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우연히 피닉스 응원단의 공연을 보고 응원단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저기에 가입하면 소심하고 남들 앞에 나서기 두려워하는 제가 좀 더 활발하고 열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바로 입단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각기의 다른 학과에서 모인 친구들과 매일 같이 훈련도 하고 결국엔 첫 무대에도 오르고 계속해서 많은 공연을 반복하다 보니 점차 무대에 올라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이 즐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얻은 자신감으로 동아리 회장인 단장까지 하게 됩니다. 단장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을 하다 보니 저만의 세계에 갇혀있던 저는 점차 바다같이 열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일 대학교에 진학하게 된다면 학업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흥미가 있는 곳에 온전히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동아리 활동 하나쯤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동아리의 종류도 정말 다양하고 제게 크고 작은 변화도 주었을 만큼 여러분들도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저처럼 의미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2년간 학교를 다닌 뒤 군대를 다녀오고 3학년으로 복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까지도 기계공학과에 큰 관심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래도 제가 입학은 했으니 졸업은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 3학년 1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기계설계라는 과목을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서 기계공학에 대한 설명도 전반적으로 잘 해주셨고 수업 자체도 학생들 눈높이에 맞춰서 너무 쉽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기계공학이라는 학문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기계공학과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역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역학이란 말 그대로 힘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동차, 항공기, 선박, 로봇, 탱크 이렇게 대형 기계에서부터 핸드폰,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TV 이렇게 소형 및 가전제품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힘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역학의 종류에는 정역학, 동역학, 열역학, 제역학, 유치학과 이렇게 5가지의 5대 역학이 존재하고요. 첫 번째로 정역학은 정지에 있는 물체에 대한 힘을 배우는 학문입니다. 다음으로 동역학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힘을 배우는 학문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열역학에서는 어떠한 것을 배우게 되는 걸까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열역학에서는 열이 가진 힘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고체역학은 정역학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정지에 있는 고체에 대한 힘과 고체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고체역학은 있는데 액체역학이나 기체역학은 없나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네, 유체역학에서 흐르는 물체, 유체, 즉 액체와 기체에 대한 힘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의 5대 역학만 알고 있어도 기계공학과에 대해서 80%는 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이 밖에 나머지 과목들은 역학을 기본으로 하는 응용학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러한 과목들을 토대로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 공학자들은 의사가 됩니다. 의사가 하는 일이 뭘까요? 의사가 하는 일이 환자의 상태를 진찰하고 환자의 수명을 예측하는 일이라면 우리 공학자들은 기계의 상태를 진단하고 기계의 수명을 예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기계의 수명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안전한 사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제품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선 어떠한 설계를 해야 하는지 등을 연구하는 것이 저희 기계공학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은 물체를 작업대에 고정시켜주는 장치인 바이스를 모델링한 사진인데요. 여기에 몇 가지 조건을 주고 해석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흰색 동그라미 안에 빨간 점처럼 표시되어 있는 부분 혹시 보이시나요? 네, 이 부분이 이제 이 제품에서 가장 힘을 많이 받는 부위, 즉 가장 취약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제품 설계 후에 미리 해석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품의 취약한 부분을 진단해 볼 수도 있고, 이에 맞게 제품의 취약 부위에 보강제를 덧대거나 제품의 형상을 변경해주는 방법 등을 통해서 제품의 최종적인 설계를 마치게 됩니다. 이 밖에도 현장에서 실제로 쓰이는 용접이나 쇠를 깎아보는 작업인 밀링 작업,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학적인 이론 등을 직접 눈으로 관찰해 볼 수 있는 실험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년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졸업을 한 뒤에 우리 공학자들은 과연 어떠한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 기계공학자들은 산업의 전반적인 분야에 모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차, 항공기, 탱크, 핸드폰 이렇게 기계 부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제품을 만든 회사라면 어디든지 우리 기계공학자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 실제로 취직을 한 후에는 제품의 불량률을 낮추거나 제품의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생산관리 업무를 맡게 되거나 역학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제품을 설계하기 위한 설계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계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모든 회사에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기계공학자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서 취업률도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취업이 잘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 기계공학과에 진학하는 것은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취업률만 보고 진학했다가 자신의 적성과 너무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했던 친구들도 많이 보았고요. 저 또한 처음엔 흥미를 느끼지 못해서 방황했던 만큼 여러분들은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기계가 너무 좋다, 기계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수학 과목 하나만큼은 열심히 해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본적으로 미분적 분은 할 줄 아셔야겠고요. 그 밖에도 많은 수학적 지식들이 모든 역학 과목에 쓰이기 때문에 수학과 친하신 분들이라면 정말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3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기계공학에 대한 흥미는 어느 정도 생겼어요. 하지만 제가 이대로 4학년이 되고 졸업까지 하게 된다면 뭔가 아쉬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해외 경험이 1도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떠나는 해외여행이 너무나도 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1년간 휴학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휴학 중에 우연히 여성가족부에서 주최하는 한중 청소년 문화교육 나는 국가대표다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중국 현지에서 각각 청소년 대표, 공연팀, 통역, 기자단 이런 역할로 중국 현지에서 현지의 청소년들과 함께 일주일간 문화교육을 나누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는 여기에 동아리 친구들과 공연팀으로 지원을 해서 일주일간 문화교육을 다녀오게 됩니다. 이때 저희를 인솔해 주시던 분들이 이제 전당내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과 같은 청소년 지도사분들이셨습니다. 그분들께서 저희와 함께 교류 활동도 같이 하고 저희의 고민도 들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원래 선생님이 꿈이었던 저는 이 직업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저의 고민은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기계공학자로서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아니면 새롭게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하지만 청소년 지도사는 제게 있어서 너무나도 새로운 과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와서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기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변 지인분들께서 늦은 건 없다.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해가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힘내라.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청소년 지도사는 제게 있어선 포기할 수 없을 만큼 큰 매력으로 다가왔기에 저는 기본적으로 기계공학과에 충실하되 틈틈이 청소년 지도사로서의 진로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기계공학과 전공 과목에 집중하면서 교수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대학원 진학을 준비해보기도 하였고요. 학교 밖으로는 사이버 대학을 통해서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필수 과목들을 이수하고 청소년 관련 봉사활동 등을 하는 등 지금의 저는 기계공학과 청소년 지도 두 가지 진로를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찾은 친구들도 있을 테고 아직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흥미를 느끼지 못했던 전공 과목에 흥미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뒤늦게 또 다른 진로를 설계하게 될 수도 있고 오바마는 55세에 은퇴했지만 트럼프는 70세에 대통령이 됐듯이 모두에게는 각자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은 무엇인지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진로 설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진로를 설계하는 형 박혜창이었습니다.